열이면 아홉을 다 말렸던 것 같아요. 하지마! 제발 하지마! 세계 최초 하지마! 하지마! 요즘 경제 참 많이 힘들죠?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들은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컬리가 상장을 철회한 데 이어 소위 말하는 대여급들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지는 등 기업 공개, IPO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IPO를 추진하다가 철회 공시를 낸 기업은 13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도 4곳에 불과했고 목모 금액은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5,490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상장 연기 이유로 꼽습니다. 금리가 높아져 유동성이 떨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요인으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거란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분기에는 투자금 역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기관 투자는 총 7,68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1조 335억 원과 비교하면 25%가량 줄어든 수치죠. 또 4분기 투자금은 1조 6,9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넘게 줄어들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투자금이 월 3,800억 원대까지 급감하면서 전체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64.8%, 신생기업 1년차의 생존율 33.8%, 5년차를 맞이한 신생기업의 생존율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싶은 나만의 회사, 그러나 쉽지 않은 길. 오늘은 나름 오랜 동안 스타트업을 운영했고 또 현재 운영하는 업계 사람으로서 창업에 대해 고민하셨던 분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얘기들, 그리고 창업을 실제 하기 전에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는 창업하겠다고 와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 열이면 아홉을 다 말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너무 좋아. 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제가 진짜 열심히 설득해요. 하지마! 제발 하지마! 창업이나 사업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내가 창업하는 이유가 너무 기똥찬 아이디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계 최초란 얘기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세계 최초 하지마! 하지마! 세계 최초인 거는 이유가 있는 거다.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아무도 안 하는 건 안 하는데 이유가 있다. 보통 좋은 아이템은 미국에서 막 시장이 형성되고 검증이 됐는데 한국엔 없어. 몰라서 시작을 안 할 뿐 하면 곧 커질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번째 정도로 들어가시면 현명하게 사업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최초인 거 가능하면 다시 생각해 보시죠. 세계 최초! 이거 뭔가 이상한데 쎄하게 느끼셔야 돼요. 모든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창업이라는 건. 내 꿈을 함께 손을 잡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칼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공황장애까지 왔었어요. 눈을 못 봤어요. 비즈니스 하려면 사람들 만나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길이 막힌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서 좀 남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창업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스탠퍼드에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창업하는 목적이 돈이라면 하지 마라. 성장하는 B에서 C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15번째에서 20번째 사이에 멤버가 되는 게 가장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스타트업은 시리즈 단계들이 있어요. B단계를 지났다는 건 비즈니스의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회사로서의 기틀도 많이 갖추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정말 20번째 이내에 내가 이제 번호표를 받게 되면 초기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작게는 한 2, 30억, 많게는 50에서 100억 정도로 본인의 역량과 기여도에 따라서 금전적 가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보통 창업자가 사업을 해서 한 50에서 100억 정도의 돈을 번다? 여기까지 가는 확률과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정말 저는 현명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정 이상의 레벨에 오른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든 버텨라. 버티면 기회가 온다. 근데 그 버티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전생에 죄가 많으면 금수로 태어나 하고 금수로 태어난 사람보다 죄가 많으면 창업자로 태어난다. 보통 이 창업자라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런 질문을 던져요. 너의 수명 1년밖에 없다. 그런데도 넌 이걸 할 거냐? 그런데도 자기는 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넌 전생에 죄가 많은 놈이야.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응원을 하죠. 창업은 숭고해야지. 창업에 가치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나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 창업의 어려움을 버틸 만큼의 강력한 동기가 되기 힘듭니다. 나를 버티게 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더 명확한 가치와 신념이 있어야 되는 영역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 정부 지원 자금들이 좀 풍요로운 편이에요. 오히려 전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이 지원 사업들이 더 풍족하거든요. 지원 사업들이 풍족한 건 한국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다. 하지만 이걸 받는 기업은 저는 되게 경계해야 된다. 이런 돈들이 기업과 사람들을 좀 먹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좀비 기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비 기업을 만들어요.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기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내 사업에서 본질이 무엇이냐, 약간 그런 게 아니라 돈 쓸 궁리를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반드시 사실 치러야 될 관문들을 스리슬쩍 통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중간중간 단계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되는데 그 실패를 좀 건너가게 만들어요. 사업 초기에 너무 큰 돈을 받거나 이런 지원 사업에 사실 매몰되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창업가한테는 정말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건 사실은 반반인 것 같아요. 핵심 역량을 외주에 의지하지 말라가 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내가 손에 안 닿는 부분은 자꾸 외부 걸 빌려다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핵심이 되는 사람부터 채워야 되는데 사람을 뽑다 보면 뽑히는 사람부터 뽑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가면 핵심 역량에 쓸 돈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초기 창업자들이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실수들인 것 같고요. 스스로의 업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전 직장이 BCG라는 회사였는데 기억에 남는 게 파트너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지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업의 본질이 뭔지 아냐. 저는 뭐 공정이나 뭐 기술적 노하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부동산업이다. 왜냐면 나무를 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지의 원료가 되는 걸 땅을 아예 사요.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는 좋은 땅을 사서 그 땅의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이 회사에서의 키가 되는 핵심 인재들과 역량은 부동산 잘하는 거죠.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내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되게 스스로가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역량을 내재화시키는 게 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업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하는 현실적인 조언은 시장과 싸우지 말라고 해요. 시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시장을 만든다는 건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럼 막대한 양이 들어가요. 모든 게 비용이에요. 최초가 위대한 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통계적으로도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했던 회사들이 지금의 현재 압도적인 시장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회사들은 처음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써서 시장을 막 창출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요. 레이싱으로 따지면 공기 저항을 막 받으면서 뒤따라가는 자동차가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슥 하고 나와서 이제 출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그 공기 저항을 다 뚫고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시장에 열리는 것들을 한 반발짝 정도만 빨리 가면 좋겠다. 창업은 저는 본인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긴 고난의 길을 가는 과정이다. 그 길이 워낙 또 힘들고 중간에 또 포기하고도 쉽게 만들지만 그걸 이뤘을 때 스스로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나 가치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건강 좀 챙기자. 버티려면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나 하고 싶어하는 열정은 전 충분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 나머지도 같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 추운 겨울이 왔죠. 실제로도 겨울이긴 한데 지금 전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겨울이 왔다. 반면에 살아남은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탄탄하게 회사를 좀 만들어주는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여기를 벗어나서 지난 다음에는 성장의 탄탄한 발판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좀 희망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춥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눈보라 폭풍은 아니다. 언젠가 겨울이 끝날 것이기에 전 같이 잘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남은 수명이 정말 한 1년밖에 없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달라지지 않는 본인의 선택과 내가 추구하는 그 길이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것이 창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신의 창업을 되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티면요 반드시 길이 옵니다. 모두가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버티는 순간에 조금씩 다듬어져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원석이 거기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그 길이 옳다라고 믿으시면 저는 버티셔서 스스로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한테 반드시 성공이라는 그 길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눴던 고민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